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전남 함평의 황금 박쥐상이 10배 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함평군의 대표 상징물 바로 이것, 황금 박쥐상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금 박쥐가 1999년 함평에서 발견된 걸 기념해 2005년 제작에 착수해서 2008년에 완성이 됐어요. 당시에 순금 162kg과 은 281kg 등 금값이 27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때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최근의 분위기는 좀 달라졌어요. 금값이 오르면서 황금 박쥐상의 몸값도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80억 원에서 지난해 130억 원을 넘어섰고요. 현재는 231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제는 10배 수익을 눈앞에 두면서 테슬라, 엔비디아에 비견되는 성공적인 투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함평에서 열리는 축제 때마다 황금 박쥐상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으면서 이제는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은 금값 소식 알아보죠. 네. 이 금값이 올해 비싸진 폭이 약 40년 만에 최대라고요. 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금값은 무려 33% 넘게 올랐는데요. 유가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최근에 금값은 다시 급등세입니다. 그제까지 6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하루 숨을 고르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인도분이 금의 국제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1트로이온스 31.1g당 2,750달러 안팎에 거래되고 있고요. 요즘 국내 귀금속 시장에서 옛 단위인 한돈짜리 3.75g짜리 돌반지는 세공비까지 합친 거긴 하지만 60만 원 근처도 보입니다. 올해 금값이 꽤 오르는 추세를 보일 거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견된 점이 있었고요. 친절한 경제에서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금값 상승세에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금리가 오를 때는 금값은 오르는 힘이 약해진다. 이런 공식이 통하는데요. 10월 들어서는 달러도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금도 같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네, 금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좀 주춤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지금의 금값이야말로 불안에 매겨지는 가치가 붙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달 추석 직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금값은 앞으로는 오르는 폭이 좀 제한될 거란 예상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건 예정되다시피 한 일이었고요. 그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면서 그 전부터 금값이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차피 금리란 게 한정없이 떨어질 건 아니니까 금값은 슬슬 상승폭을 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실제로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금값은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내려간다던 금리도 오르고 가치가 좀 떨어질 줄 알았던 달러도 다시 비싸지는데 금값도 같이 오릅니다. 모두 불안에 붙고 있는 비용이라고 풀이되는 게요. 먼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이미 정부의 빚이 너무 많다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이자 수준이 코로나 이후로 급등했는데 아무리 미국이긴 하지만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까지 커지면서 해리스 대통령도 돈을 많이 쓰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큰 돈을 쓸 것 같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그렇게 커진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까? 그냥 잔뜩 빚을 내놓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즉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의 걱정이 커지면서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기껏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고 금으로도 돈이 몰려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세계 정세가 요즘 불안한 영향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넘게 중동 전쟁의 전황에 계속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금값이 너무 뛰면서 금 매입을 중단한 걸로 알려졌던 큰손 중국의 중앙은행도 지금 런던의 장외 거래 시장에서
금을 다시 사모으고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최근에 내년 초까지의 금값 전망을 좀 더 올려잡기 시작한 곳들이 많습니다. 금리 인하기 돌입을 앞두고 전망했던 것보다 금값이 좀 더 오를 것 같다. 불안의 가격이 조금 더 붙을 것 같다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갈등의 관계들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도 계속 좀 유지가 될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유지는 될 수 있다. 하방 경직성을 좀 계속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 대선도 있고 전쟁도 이어지고 있으니 금값 소식 연말까지는 계속 뉴스가 될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신재련경제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금값이 요즘 또 너무 비싸진 것 같습니다. 네. 돌반지 한 개 사려면 이제 50만 원을 줘야 한다고요? 네, 한 돈짜리 돌반지가 5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디자인이 좀 들어간다 하면 못해도 50만 원 중반대까지는 올라갑니다. 요새 진짜 가까운 친척 아니면 한 돈짜리 돌반지 선물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죠. 반 돈짜리도 부담스러워서 반의 반 돈짜리, 금은 1g만 들어간 이른바 조각 돌반지 같은 상품들이 인기입니다. 국제 금값과 국내 금 시세 모두 역대 최고가를 또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과연 금이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을 건가? 지금이 고점일까 아닐까? 여기에 관심이 크게 쏠립니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27%가 올랐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2010년 이후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국제 금 선물 시장에서 금값은 지금 국제 단위인 1트라이온스 31.1g에 2,660달러 근처까지 움직이면서 지난 주말 이후 최고가를 계속 다시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이 기준금리 내린다고 발표한 뒤에 다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한꺼번에 내린 지난 목요일 직후부터, 우리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직후부터 최근 들어서 좀 주춤했던 금값의 최고가 행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대체로 금값이 오르는 시기라고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말 그대로 달러에 매기는 값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즉 달러가 저렴해지는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금이 비싸진다기보다는 달러가 그만큼 싸질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다른 곳에 돈을 들고 가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드는 시기란 얘기도 되기 때문에요. 보유한다고 해서 이자 한 푼 나오지 않는 데 대한 부담은 줄어들면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인 금에 대해서는 일정 이상의 수요가 생기게 되는 때인 거죠. 네, 마침 미국의 금리 인하가 중동에서의 불안이 다시 고조된 시기와 맞물린 점도 한몫한 걸로 분석됩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의 금리 인하 직전에 중동에서 헤즈볼라의 삐삐 대규모 폭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 전쟁의 교전이 지금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금은 세계가 불안할 때 비싸지는 자산이죠. 세계의 중요한 지정학적 불안들이 최근에 어느 것 하나 해결 국면으로 시원하게 가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금이 요새 특히 더 부각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금값이 계속 오를까요? 일단 주요 투자기관들의 금값 전망을 보면요. 내년 말까지 3,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대체로 2,700달러 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값이 2,660달러까지 왔거든요. 대체로는 금을 지금 사서 손해는 보지 않더라도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번에 단행된 금리 인하가 온 세상이 예상했던 거죠. 역대 최고 수준의 지금 금값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금값을 끌어올린 주역들인 중국과 인도에서도 금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수요가 좀 주춤한 상태고요.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18개월 연속해서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이다가 올해 4월 이후로 매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신에 몇몇 중국의 시중은행들에게 금 보유량을 늘리게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달러 중심의 외환 보유고를 다각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록적인 금값 상승세가 둔화되길 기다리면서 시중은행들에게는 돈 좀 계속 써라,
금을 더 사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 자금력을 가진 중국 당국마저도 자기들이 상당 부분 올려놓은 지금의 금값은 너무 비싸다고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보면 경기 침체 같은 일종의 위기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시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 금에 돈을 묻어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보다 올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네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금값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보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금값도 여기가 꼭지는 아닌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거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